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컴공이 이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때는 가면은 치킨 굽는다고 하는 3D 직종. 그래서 어머니가 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컴공 가지 마라. 기계가 가야 편 모시기도 가고 좋은 회사 가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난 그건 모르겠고 재밌는 거 할래 이러고 전과를 했었죠. 네, 전과를 하고 군대를 이제 다녀오니까 카카오톡이 생겨났고 네, 군대 가기 전에 네이트온을 했는데 오니까 이제 네이트온 쓰면 안 돼 해가지고 다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되게 성장하는 경험들을 벌써 2번, 그리고 이제 에어프레미어에서도 또 하면 또 3번까지도 느끼시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서비스가 잘 성장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뭔가 느끼신 인사이트 같은 게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정답이 없어서. 결국 그 서비스가 주는 핵심 가치가 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리멤버 같은 경우는 명함이 그랬고, 명함을 이제 사람이 손으로 입력해줘서 정확하게 내 디지털라이즈 할 수 있다. 그리고 뱅셀 같은 경우는 가계부로 이제 떴었죠. 그 다음에 자산관리. 지금이야 자산관리가 너무 흔한 기능이 됐지만 저희가 시작할 때 뱅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떠올랐었고, 남이 주지 않는 가치를 무엇을 주는가? 핵심 가치가 정말 귀중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승민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이제 하실 때 개발자로서도 분명히 뭐 활동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리드 역할을 계속 맡고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내부 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엔지니어로서의 역할과 뭔가 리드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다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 같은 걸 뭔가 설명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물론 요즘 개발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소통을 하긴 합니다만은 언제까지나 개발이 제일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리드가 되면은 이 개발자들 사람들을 관리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일정을 짜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중간중간 들어가서 풀어드리기도 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도 파악해서 좋은 먹이라고 할까요? 성장을 위한 재료들도 던져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리드의 관점이어서 약간 좀 다른 역할인 것 같아요. 제품에 집중을 하느냐, 제품을 만드는 사람에 집중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리드로서 팀원들을 매니징하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프로덕트에도 관여되는 게 되게 많을 텐데 거기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좀 더 애자일하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요즘 애자일이란 말이 참 많이 스포일돼서 애자일하면 이상하게 밈으로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애자일이 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시장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내고 실험하고 A/B 테스트 할 수 없으면 그냥 일단 내보고 반응을 보는 것만이라도 어쨌든 빨리 시장에 내서 반응을 보는 것이 답인데, 빨리빨리 개발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제품의 아이디어를 주는 관점에서는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실어주는 거. 저는 웬만하면 챌린지보다는 일단 시장이 돼서 시장으로부터 챌린지를 받는 걸 많이 좋아했거든요. 프로덕트를 빨리빨리 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개발을 해서 유저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보이스를 들으면서 계속 피처들을 추가해가는 그런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또 개발 쪽뿐만 아니라 교육 쪽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교육을 해야지 생각한 건 아니고요. 발표를 원래는 많이 했어요. 개발 행사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내가 공부도 할 겸 저 발표를 일단 질러놓고 이제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업체들에서 좀 연락이 많이 왔죠. 그래서 한두 개씩 강의 좀 찍은 게 있고요. 가장 최근 거는 인프런에서 이제 GD 관련해서 찍은 게 있고, 좀 더 대표적인 제 강의가 뭐냐 하면은 패스트 캠퍼스에 있는 더레드, 그게 가장 큰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교육 쪽으로 아닙니다. 이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기술 역량이 되게 폭이 넓으신데 되게 깊으신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 웹 이렇게까지 지금 다 하실 수 있는 상태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스펙을 가지시게 된 계기나 뭔가 목적성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다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제가 자신 있게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랑 웹 정도? iOS는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근데 이제 기술 스택에 상관없이 제가 좀 커리어 많이 옮겨 다녔잖아요. 학생 때나 또는 사회초년생 때는 당연히 저도 기술 스택이 중요했죠. 나는 안드로이드 개발자야. 열심히 성장해서 좋은 개발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제품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제품이 뭐지? 그리고 이 제품에 있어서 내가 가장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뭐지? 저는 그걸 항상 택해왔던
나갔던 것 같고 기술 스택이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필요한 역할을 내가 재미있는 제품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야 어떤 거 하나를 이제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파고들지만 어느 정도 한 분야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순간 다른 쪽도 사실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지금 놓인 환경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공부를 깊게 다시 옮겨 다니는 다 통일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제가 전과를 한번 했는데요. 원래는 기계과였었어요. 기계과도 C 언어는 배우잖아요. 1학년 때. 그래서 C 언어도 배우고 회로도 배우고 막 실험도 하고 했었는데 C 언어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전과했습니다. 아, 내가 개발에 적성이 맞는 분야를 시연을 하면서 느끼시는 네네. 시연을 하면서 적성을 찾으시기 쉽지 않아요. 네, 아마 그럴 수 있죠. 네. 그 전에는 한 번도 개발에 대한 베이스라든지 없는 상태에서 시연으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맞아요. 저는 대학교 가서 처음에 기계과를 간 것도 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컴공이 이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때는 가면은 치킨 굽는다고 하는 3D 직종. 그래서 어머니가 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컴공 가지 마라. 기계과 가야 편 모시기도 가고 좋은 회사 가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난 그건 모르겠고 재밌는 거 할래 이러고 전과를 했었죠. 네, 전과를 하고 군대를 이제 다녀오니까 카카오톡이 생겨났고 네, 군대 가기 전에 네이트온을 했는데 오니까 이제 네이트온 쓰면 안 돼 해가지고 다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C 언어의 적성을 이제 느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안드로이드를 그럼 선택하시게 된 건가요? 그 아까 군대 얘기해서 이제 왔을 때 모바일 시대가 펼쳐졌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앱이 하나 플레이스토어에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앱이 나왔어? 신기하니까 써봐야지? 절대 안 이러잖아요. 요즘엔 다 목적성을 갖고 바로 설치를 하는데 그 시대에는 새로운 앱이 나왔어 설치해보자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앱이든 내기만 하면 다 성공하는 시대였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동안 이제 대학교 선배님들이 만든 학교 앱이 있는데 우리 그냥 공부차 만들어보자 했는데 이제 전교생이 쓰는 앱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선배들은 4학년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졸업하고 취준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갑자기 전교생이 쓰게 됐는데 근데 복학한 패기 넘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와 쟤네들 시켜야겠다. 이제 그 대상이 저였죠. 제가 그때 자바를 몰랐어요. 헤드퍼스트라는 유명한 자바책을 던져주면서 이거 일주일 안에 다 떼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떼갔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해 못했고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익혀서 가니까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 레퍼런스 보면서 이거 만들어 해가지고 앱을 이제 강제로 이어받았죠. 그 당시엔 안드로이드가 뭔지 모르고 그냥 선배가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게 안드로이드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까지 밥벌이로 잘 쓰고 있습니다. 혹시 광고 같은 것도 그러면 넣으신 거죠? 네. 제 시기적으로는 좀 헷갈리는데요. 어쩌면 배달의 민족보다 저희가 먼저였을 수도 있는데 기숙사 학교여서 배달 음식을 기숙사로 들어오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변 배달 음식점들 전화해서 우리 전교생이 학교 생활로 쓰는 앱이니까 광고 올리자. 올린 다음에 돈 받자. 그래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동아리에서 만든 앱인데 동아리에서 지금도 그 앱으로 수익을 많이 벌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와. 우와.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쭉 해오시다가 지금 또 리드를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을 어떤 개발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개발자라기보다는 그냥 제품을 만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개발은 그걸 위한 약간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할 수 있게 된 역량인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거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저한테 큰 기쁨이에요. 기술을 보유한 상태로 내가 프로덕트에 기여한다. 이거에 대한 아주 재미를 많이 느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기술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사업에 되게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리드 역할로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CTO와 지금 하고 계신 리드의 일의 차이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의 범위와 난이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의 종류와 방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CTO처럼 기술로서 우리 비즈니스에 필요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비즈니스가 발전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CTO는 좀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좀 더 넓은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저희 본사가 있으니까
본사와의 많은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C레벨이 이제 가야 얘기가 통하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은 다 CTO님이 가져가서 해주고 계시고 저는 뒤에서 CTO님의 축소된 역할로서 또는 CTO님도 백엔드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베이스로서 제가 많이 도움드리면서 같이 일하고 있죠. 개발자 출신으로서 또 창업도 해보신 케이스시잖아요. 개발자로서 창업을 하면은 이런 게 좀 더 좋더라, 이런 게 조금 아쉬울 수 있겠더라, 이런 장단점들을 뭔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장점은 테스트가 쉽죠. 창업을 할 때 일단 빨리 내서 실패해라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일단 빨리 해서라는 그 말 자체가 비개발자 출신한테는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에다가 가짜 설문지 올려서 빠르게 니즈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개발자는 직접 아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 더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장점일 것 같고 단점으로는 개발에 갇히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창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발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창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좀 더 큰 규모의 많은 성공을 하고 싶어. 그렇게 되면 기술만으로는 할 수 없고 결국 사업을 봐야 되고 도메인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개발자 출신이 아무래도 그 역량까지 갖추기엔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창업을 꿈꾸시는데 개발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경영 쪽에 뭔가 잠재적 재능이나 이런 게 다소 아쉬울 거라면 CTO를 하는 것도 사업적인 고려를 되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승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 대표만 있는 건 아니어서요. 초기 멤버로서 같이 꾸려나가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창업의 방법이라 CTO로서 나는 엑시까지 하고 또 다음 CTO를 가듯 도전을 펼쳐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아까 말씀 주신 리멤버도 그렇고 뱅크샐러드도 그렇고 이번에 에어프레미어도 그렇고 다 지인 추천으로 이렇게 되셨잖아요. 네. 비개발자로 지금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그렇고 개발자로 지금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그렇고 혼자 하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어디서 사실 만나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추천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한테 막 또 소개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이직을 다 이렇게 지인 추천으로 하시게 된 건지 뭔가 커뮤니티 활동에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뭐 잘할 수 있다. 뭐 어디에 가면 좋다. 이런 것도 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뱅크샐러드는 지인 추천은 아니었고요. 그건 제가 지원해서 이제 합격해서 들어갔었고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대학교 선배, 하나는 같이 살았던 친구가 CPO여서 이제 들어갔는데 특별히 어떤 커뮤니티가 좋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제가 활동했던 경험들은 GDG라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구글 디벨로퍼 그룹스라고. 구글 디벨로퍼 그룹이니까 구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니까 그쪽에서 발표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되는 분들하고 많이 이제 친해지면서 인맥이 좀 넓어졌고 확실히 커뮤니티 활동 혹은 이제 연사 활동 같은 걸 하면서 자체 브랜딩 같은 걸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뭔가 공동 창업자 같은 걸 찾거나 이럴 때 나를 더 찾기 쉽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외부 활동을 많이 했죠. GDG도 그렇고 GDG에서 강의했던 걸 보고 다른 단체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저는 다 이제 거절하지 않고 웬만하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서 알게 된 사람, 저기서 알게 되는 사람 점점 뻗어나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좀 많아졌죠. 역시 개발자라고 뭔가 개발만 이제 집에서 막 잘하고 이러면 제 자신의 이제 빛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뱅크샐러드에서 맡으신 직무가 엔지니어 매니저는 아니고 엔지니어링 매니저인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혹시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크게 보면 개발자를 관리하는 거죠. 그게 전부인데 좀 더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면 관리라는 업무에 우리가 아는 업무들도 있어요. 일정 관리하고 기획이 있고 개발이 있으면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단부터 참여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도 하고 같이 설계를 하는 거죠. 기술 설계를. 그리고 인사평가도 하고요. 그런 업무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팀원들의 커리어를 같이 만들어주는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는 비즈니스를 다루는데 개발자는 기술을 다루면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달라요. 그럼 이 개발자가 원하는 기술 커리어가 회사가 바라는 비즈니스 성장 방향하고 어떻게 해야 연결이 될 수 있을까를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실제로 행동으로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인지행 매니저의 역할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재 안에서도 여러 번 직무 변경이 있으셨잖아요. 이 직무를 하려고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안을 받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CTO가 한번 교체가 있었어요. 새로 오신 CTO님이 리프트라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큰 회사 있죠. 네. 네, 그쪽 출신 분인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문화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EM 말고도 여러 가지 가져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지니어링 매니저 이런 걸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자기 말고도 한두 명 정도 EM이 더 있으면 큰 엔지니어링 조직을 그 당시에 한 1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개발자가. 그래서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으니 같이 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직종이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했지만 저만 수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 그럼 뱅크샐러드에서도 안드로이드 개발자로서 역할을 하시다가 EM 제안을 받고 EM 역할을 쭉 하시고 그렇게 또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직무 전환이 있으셨잖아요. UX 스트래티지 프로덕트 매니저 라는 이제 발음하기 이제 어려운데 이건 혹시 어떤 직무일까요? 일단 UX 스트래테지가 팀 이름이고요. 프로덕트 매니저가 직책 이름인데 이것도 이제 회사에서 요청이 왔었어요. 다른 PM분이 좀 퇴사를 하시게 됐어요.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승민님을 추천한다. 자기의 후임으로서 저를 추천한다. 그러면서 나가셨어요. 그분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하트 시그널에 출연했던 이누님이 자기 나가면서 승민님이 PM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회사에서 나름 논의를 했나 봐요. 제안이 왔고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창업했을 때 결정한 것처럼 안 해봤는데 재밌겠다 이러면서 옮겼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걸 좋아하시더라도 되게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공부도 새로 해야 된다는 막막함도 있었을 거고 단순히 이게 재밌겠다고 막 가기보단 뭔가 준비를 그래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걸까요? 크게 준비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준비는 하진 않고 그냥 회사에서 PM분들 계시니까 많이 물어보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거 슬랙에서 많이 훔쳐보면서 문서들 보고 아,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지 이 정도 알아보고 이렇게만 했었죠. 창업을 그래도 시도하셨던 분들 보면은 진짜 분야를 가리시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워라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work is my life가 되고 싶다. 알잘딱깔센 하는 주니어분들이 특징들 이거는 못 맡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경우 난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그렇다면 오늘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GD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